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 갔어요. 오늘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뉴이얼스 이브인데 어떻게 올해는 아이들을 양육하셨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나요? 어떻게 난 또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매년 뭐라 그럴까? 불안감이 커진다 그럴까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학제로 이제 돌아오는 새해 9월이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9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를 치는 학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스쿨이라고 단대를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한쪽으로는 조금 불안감, 혹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은 아이가 얼마나 좋아질까,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고, 불안감은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이도 나이를 먹지만 저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확신이, 건강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한 불안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 이제 극복해내가는 불안감이긴 한데, 근데 이건 장애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좋아지면서 인조해야지, 그 모멘트를 즐겨야지 하면서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불안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다이어트리 서플멘트에서 다 한국말로 하면 건강 보조식품들 많이 먹여보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여봤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바이타민 D, 마그네슘, 칼슘,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그다음 멜라토닌 뭐 등등등등, 그 굉장히 많은 약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내셔널 헬스 웹사이트에 가니까 그 무슨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No significant improve in any measurement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러 군데 아무리 이렇게 측정을 해봐도, 결과를 봐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물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분들 많이 하는 글루텐 프리, 캐세인 프리 다이어트. 그거는 whatsoever예요. 그냥 없다라고 나와요. 저희도 했던 거고요. 살은 빠져요. 지금 사진하고 저희 아이가 그 글루텐 프리, 캐세인 프리 다이어트 사진 보면 애가 병약해 보여요. 먹질 못해서. 지금은 좀 처비하고 약간 통통하고 커서 튼튼해 보이는데, 그때는 장애까지 있는데 그렇게 보이니까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건강 보조제를 먹어서 저희 아이에게 좋은 점은 딱 하나. 약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잘 삼킨다. 보통 그 자폐를 갖고 있거나 그 스왈로, 그러니까 삼키는 거에 문제 있는 친구들은 약을 먹기 굉장히 어려우게, 그 센서를 감각적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아이는 약 먹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이 없어요. 다행히도 약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무슨 소화제를 먹여야 될 때,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을 때 약을 먹이는 것 갖고는 어려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 감기약이 커요. 뭐 작은 것도 있긴 한데, 데이위키나 나유키라는 그런 약들은 좀 이렇게 리퀴드 제어, 그게 굉장히 커서 그거 먹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 먹고 개깅하고 또 한참 기다렸다 또 다시 먹여야 되고, 그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약 먹는다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건강보조제를 계속 먹여왔던 어떤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어렸을 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최근에 건강보조제 중에 저희한테 안 먹여본 게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물론 이게 It's been out there for a while이에요. 이제
꽤 오랫동안 바켓에서 영구적으로 결과적으로 있었었는데, 물론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두 가지 건강보조제도 그닥 굉장히 많은 혁혁한 공이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건 장애예요. 그쵸? 조금 더 little bit better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고,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 바이 아이라, 어떤 아이에게는 굉장히 잘 들어서 그게 조금 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건강보조제라는 게. 사실 나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먹어봐요. 그런데 뭐 그닥 저는 약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닥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자주 먹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먹는 진통제 정도. 제가 허리하고 엉덩이 뼈 그쪽 관련된 쪽에 신경하고 그런 계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자주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주 먹게 되면 몸이 인이백에서 약 효과가 혁혁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센 걸 먹어야 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페인이 온 날 그 센 진통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캄다운 돼요. 근데 그것도 인이백이면 계속 찾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건강하고 그 페인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어야 우리 둘째 아이를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통제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Anyway,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개, L-carnos인하고 카네틴이라는 두 가지 물질의 서플멘트예요. 이거는 사실 수 있습니다. L-carnos인은 그 사람의 몸에 근육 안에, 그 다음에 심장 안에, 그 다음에 뇌를 싸고 있는 브레인 티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이걸 유지했을 때 그 간질환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폐 아이들한테 줬더니 아주 획기적인 것보다는 그 중요한 발전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비헤비어 행동에 관한 것과 소셜라이제이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그저 현격한 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도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그러니까 브레인 데미지, 어떤 신경 관련이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나온 결과들, 어디 아리클에 나와 있는 결과들만 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카나센이라는 이 약물, 이게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팔아요. 제가 여기 밑에 그 명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데 건강보조제를 쓸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의사하고 상의해야 되느냐면, 이게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건강보조제는 뭐 GNC라든가 뭐 이런 건강보조제 파는 데 가면 있으니까 그냥 살 수 있어서 하긴 하는데요. 꼭 의사랑 상의해보고 얼마만큼의 양을 아이한테 먹일 것인지를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두 물질 약은 건강보조제는 약이 아닙니다. 건강보조제는 의사하고 꼭 상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가 그 약을 먹어서도 그 변화가 별로 안 보이는 거는 도세지 그 적정량에 보다 적었을 수도 있고 아마 또 많아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정량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랑 상의해 보시고, 또 재밌는 거는 의사들이 저희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를 보는 그 자폐 발달장애 전문의는 이런 걸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죠. 자폐 관련인데
부모들은 여기저기 뒤져서 많이 알아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의사한테 물어보는데 의사는 잘 몰라요. 자기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느냐. 그러니까 저의 의사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의 의사는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try if you want, you can try 그러고 말아요. 네가 원하면 해봐도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좀 받고 싶은데 못 얻을 때가 거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엘카나센이라는 이 약하고 엘카나틴이라는 약입니다. 엘카나틴이라는 약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폐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썼을 때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내셔널 헬스 퍼블리시드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적인 부분 문단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엘카나틴 서플리멘테이션 이 보조제는 자폐 아이들의 심통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줄여준다. 그러니까 그 심텀들을 좀 복잡하잖아요. 레페르 비앱 상동행동이든지 무슨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어 심텀에 대해서 조금 발전시킨다. 랭귀지가 좋아지고 소셜라이즈가 그러니까 엘카나신이나 엘카나틴이나 거의 비슷한 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두 개 다 먹어봐야 되는지 하나씩만 먹여야 되는지는 의사랑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opefully 여러분들의 의사는 좀 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가 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근데 부모로서 그걸 의사한테 물어봤을 때 난 모르는데 그러면 되게 맥이 빠져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의사인가라는 의심부터 하게 되죠. 물론 수많은 약제들과 수많은 병명들과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그걸 다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부분을 팔로우업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사도 그래요. 써놓긴 해요. 근데 네 해봤니? 라고 물어봐요. 어때?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어쨌든 오늘도 혹시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두 물질의 건강보조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자폐 아이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1월 달에 저희 자폐 발달장애 담당 전문의와 저희 아이하고 미팅이 있고 그래서 물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카나신이 될지 카나틴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플리멘트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 자막으로 써드릴 테니까 이 두 개 혹은 이 썸네일 앞에 썸네일에 이 엘카나신과 엘카나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의학적 전문 지식들이 막 지금 이런 아티클 논문 같은데 지금 제 컴퓨터 모니터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의사들이나 의대 전공생 혹은 약학 전공생들은 딱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좋겠구나 라고 그냥 캐치가 되는데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전공하는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영어가 되시면 이 물질에 대한 자폐인들에 대한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그래서 아티클이 많고 최근에 엘카나틴은 내셔널 헬스 인스티튜트에서 어티즘에도 좀 이프로브만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다큐멘티드 했다 그래요. 레코드를 써놨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도전해 보는 거죠. 이게 harmful한 건강보조제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모르죠. 사실은 이런 건강보조제가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우리 자폐 아이들을 기르시고 또 본인도 건사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2023년 새해에는 어떤 뚜렷한 변화를 일으켜서
아이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쁨을 안 가져오더라도 조금 less anxious죠. 좀 불안감은 좀 낮아지는 그런 한 해.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